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저도 난치성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는 에이,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 사람이 어딨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살이 빠지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대사가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그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비만은 결국 내가 먹은 만큼 에너지 소비가 잘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비극적인 결과인 거죠.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가 많으셨던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난치성 비만을 잡는 8가지 방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탄수화물 중독증의 경향이 가장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난치성 비만 환자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환자의 임상적인 정상을 봐서 갑상선 호르몬 저하의 증상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환자분 스스로도 자신의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해결되지 않는 비만이나 만성피로, 셀룰라이트 등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좀 어렵더라도 그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그림에서 제일 위쪽에 나비처럼 생긴 것이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에서는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T4가 T3로 바뀌어서 이 T3가 세포 안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을 때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T4가 오른쪽 T3가 아니라 왼쪽 RT3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상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마치 정상인데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서 작용해야 하는 T3가 없다 보니 정상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T3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잘 작용하는데 관여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철분, 요드, 타이로신, 셀레늄, 아연, 비타민 E, B2, B3, B6, C, D 등이 충분해야 갑상샘에서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요. 내가 만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목에 외상이 있거나 또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방사선 조사를 받거나 불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을 하거나 살충제가 많이 뿌려진 야채를 드시거나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에 오염이 되거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갑상샘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T4가 갑상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T3로 잘 바뀌려면 필요한 미네랄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잘 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셀레늄과 아연입니다. 셀레늄과 아연이 부족하다면 성공적으로 T3로 잘 바뀌지 못해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T3로 가지 않고 왼쪽 RT3로 가게 하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나 외상, 또 무리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량을 자꾸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살이 잘 빠져야 하는데 에너지를 태우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서 고생하고 또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은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 외에 염증이나 독소, 감염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T4가 T3로 가지 않고 RT3로 가는 바람에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 내가 활기가 있고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된다는 거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살이 찌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치면 이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해야 대사의 속도가 올라가서 지방이 잘 연소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몸이 되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공장은 멀쩡하지만 돌아가는 속도가 늦고 에너지가 없는, 항상 피곤한,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질 때 어떤 증상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이 차다. 두 번째, 안 먹어도 살이 찐다. 세 번째, 우울감이 자주 생기고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네 번째, 혈액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올라가고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다. 다섯 번째, 생리가 불순하다. 불임에 시달린다. 여섯 번째,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다. 일곱 번째, 근육과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외형적인 특징을 보자면 머리에 듬성듬성 이렇게 탈모가 생기시기도 하고 눈썹도 빠지세요. 근데 눈썹이 안쪽 눈썹보다 바깥쪽 눈썹부터 먼저 빠져서 안쪽은 진한데 바깥쪽이 이렇게 연한 듬성듬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분 보시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은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도 피곤해 보이시고 실제로도 스스로 항상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와 갑상선 호르몬 T3, 우리 T4가 정상이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능의학 검진을 해보시든지 또 가까운 기능의학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저하 유무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와 우유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줄이셔야 하는데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 비스페놀 A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셔야 합니다. 밀크시슬이나 강황, N-아세틸시스테인, 활성형 비타민 B를 충분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셀레늄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셀레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브라질 너트, 양파, 브로콜리, 해바라기 씨에 셀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연의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소고기, 아몬드,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금속이 많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예전에 우리가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으로 많이 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말감을 충전재로 사용하신 분이 있다면 아말감을 다른 충전재로 바꾸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가 탄수화물의 섭취를 느리기도 하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이것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해서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악순환에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8번째, 부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티졸의 불균형이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신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고함량의 비타민C나 어댑토젠 등의 복용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